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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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법회도 열고 있고 내일 수행도 하고 있고 일과 굴리기도 하고 일과 굴리기 중에서 모습공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많지요. 그렇지요, 의담씨?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괴로움이고 마음이 불편한 것도 괴로움이고 마음이 또 자꾸 변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왜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왜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된다고요. 외워야 된다.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권대영 권사님?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어떻게 생겼다가요? 인연과 조건. 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 말해봐 이러면은 변하는 거 아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 일단은 외워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왜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경월 권사님. 가짜를 진짜로. 똑같이 대답하지요. 가짜를 진짜로 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뒤바뀐 생각. 뒤바뀐 생각.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자, 김정혜 보살님. 우리는 왜 괴로움에서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왜 괴로움에서 헤맬까요? 진짜인 줄 알고, 여기도 그러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그렇죠.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 인해서 전부 다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괴로움에서 헤맨단 말이죠. 우리가 모습공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경월 권사님. 변하는 모습을 관찰해서 네. 사실을 사실대로 알기 위해서. 네. 우담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 공식을 왜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습 공식 하는 게 재미가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하지? 자기한테 모습 공식 늘 잘 되는 거 아니죠?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지겨울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이걸 공부라고 하고 있냐,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왜 모습 공식을 하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괴로우면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몸과 마음인 그 감각적인 그 아픔, 고통, 몸이 아프다든지 뭐 마음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그거는 아주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몸 아픈 거 명백하게 알 수 있죠. 마음이 괴로운 거 뭐 명백하게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변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둘이서 굉장히 좋은 사이였다가 팩 돌아서지. 그러면 그 변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또 내가 차를 샀어. 그때 지금 새 차를 살 때는 그 차면은 아주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차를 그냥 거기에 흠집 날까봐 쩔쩔매고 그러죠. 그러기도 하고 뭐 새 차도 열심히 하고 차를 굉장히 가꾼단 말이죠. 근데 시일이 자꾸 지나면 그 만족도가 그대로 있느냐?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슬슬 변해서 다른 차를 자꾸 보게 되지요. 이 차 말고 딴 차. 차를 그걸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또는 그 경험이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런데 그런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괴로움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는 우리가 말하자면 괴로움의 근원인 그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괴로움, 윤회를 촉발하는 괴로움,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무지에서 벗어나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괴로움의 근원인 그 무지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무지인가요? 무엇이 무지인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송창원 씨 무엇이 무지라고 합니까? 무지, 무명 이렇게 합니다. 그죠? 무엇이 무지냐 이렇게 물으면 알 것 같기는 한데 말하려면 좀 그래.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무엇을 무지라고 하는지 외워야 된다. 이런 것도. 이동영 거사님 뭘 무지라고 하지요? 네, 왜 둘러보지요? 그렇습니다. 무지는 자체성이 없는 것을 자체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제일 모습공식의 1번이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헛것이기도 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둘러봐 버리죠. 둘러보게 됩니다. 이 말은 매우 좀 어려운, 실제로 자기가 정말로 그렇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바탕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생각, 감정,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소리, 맛, 견문각지 않은 모든 것,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새말기 책을 이대로 새말기 책을 없애고 이게 아닙니다. 새말기 책을 그대로 놔두고 헛것으로 볼 수가 있으면 이 말이죠. 헛것으로 빈 것으로 하면은 더 어려운 말이 되는 것 같아서 헛것으로 볼 수 있으면 지금 우리 그 바탕공식 하고 있죠. 새말기 안내서를 본다. 허공 속의 새말기 안내서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게 되는 거지. 허공 속의 새말기 안내서를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허공 속에 있는 모습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지요? 왜? 이것이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걸 탁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새말기 안내서에 있는 그대로 허공을 봐버리는 거지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기 안내서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새말기 안내서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새말기 안내서를 그대로 놔두고 텅 빈 허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나? 새말기 안내서가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머리로 뺑뺑뺑 굴려서 맞아 그렇지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내한테 헛것으로 다가오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 새말기 안내서가 헛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모습 공식을 하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계속 자기가 깨우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서.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다가오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는 것은 뭐지요?
계속 자료를 돌리는 거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자꾸만 자기가 해.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서 정말로 어느 날 새맑게 안내서가 정말 헛것이네. 이런 것이 나에게 탁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돼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한다? 하고만 있으면 돼요. 계속 하고 있어. 계속. 우담시. 그런데 이게 어려워. 계속 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야 이제 믿는 마음이 생기는데 믿기까지가 어렵죠. 어려워도 계속 이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쉬면 안 됩니다. 쉬면 금방 돌아갑니다. 금방 모습이 다 자체성이 있는 걸로 금방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것이 깊이 물들어 있었어요. 예. 자, 오늘 할 차례가 32쪽 한번 보십시오. (32쪽) 보면 거기 제일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가 아닌 다른 몸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는 몸 또한 내 몸 아닌가요? 내 몸뚱이가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 몸이 평생 단 한 번도 같은 몸일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계획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 자신이 그렇다고 실제로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생기고 죽으면서 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몸을 콕 집어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내 몸 한순간 변함을 느끼고 참 답답하긴 합니다. 어쨌든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는 됩니다. 예. 우리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우리는 시간적인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변해서 쉬었다가 또 변하고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쉴 새 없이 변한다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죠. 단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일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변한다라는 것은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절대적인 상대상이 됩니다. 상대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이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적인 상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못 갖는다라고 혹시 우담씨 몸이 한 번도 똑같은 몸을 우담씨가 못 갖는다고 하면은 그 몸이 내 몸일 수 있을까요? 내 몸이기는 하나 내 몸이라고 할 만한 몸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변합니다. 그래서 우담씨가 100일 전 우담씨하고 지금 우담씨하고 100일 후 우담씨는 전혀 다른 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일 전에도 내 몸 아닌 건 아니죠. 근데 그래 헛것으로 놔두어서 내 몸이야 하면 좋은데 내 몸이다라고 해서 들어앉아 버리죠.
그 점이 문제가 되죠. 들어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현재 또 그 다음에 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를 분명하게 하신다 하면은 공부하기가 참으로 조금 수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은 있기는 있으나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느 시점의 몸을 내 몸이라고 찍을 수가 없는데, 찍을 수가 없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연 내 몸이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내 몸이라고 들어 앉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한다예요. 변한다. 왜 변하지요? 박은경 쌤, 왜 변하지요? 인연과 조건이 달랐어. 인연과 조건이 달랐는데 어떻게 해서 변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체성이 없었어요. 공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공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겠죠. 제가 금요일날 산소에 우리 일을 하는데 나무 뿌리가 되게 세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뿌리를 다 캐내야 돼요. 그걸 거기 이제 공사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진짜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 공성인데 이게 왜 안 빠져? 이게 피었는데 왜 안 빠져? 이러면서 이제 도끼로 이제 계속 치니까 나중에 다 빠지대요. 공성이니까 안 깨질 수가 없죠. 안 깨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몸뚱이가 머물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머문다고 생각을 해요. 머문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머문다고 하기 때문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 한비아보살님, 오랜만에 오셔서 이상한 소리 듣지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순간도 머물 수가 없는데 이것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왜 내 몸이라고 여기 자꾸 들러붙나? 내가 왜 자꾸 들러붙나? 왜 자꾸 들러붙죠? 해운행보살님? 네? 오랜만에 한 김정혜 보살님? 왜 우리 들러붙어요? 예? 안심이 돼서 이렇게 아이가 숨이 돼가지고 불안하잖아요. 몰라서요.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몰라서요. 사실대로 모르니까 자꾸 들러앉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대로 알기 위해서, 그 사실대로 행하기 위해서 지금 참선도 하고 법회도 오고 모습공식도 하고 바탕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습공식을 왜 하는지, 바탕공식을 왜 하는지, 법회에 왜 오는지, 우리가 일과를 왜 굴리는지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비근한 예로 내가 화를 내. 근데 화가 내 거라고 꽉 붙잡고 내가 안 놔주지요? 안 놔줍니다. 왜? 몰라서, 사실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대로 모르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은 전부 다 엉뚱한 방향으로 전부 다 업을 생산하게 되죠. 뒤바뀐 생각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업이라는 당처가 비었지만 업이 계속 생산이 되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또 사실대로 행해야 된다. 사실대로 행하기 전에 사실대로 먼저 알아야 되죠. 사실대로 안다는 게 뭐라고 했죠? 무엇을 사실대로 안다는 것입니까? 정봉기 씨. 사실대로 안다는 게 뭐지요? 둘러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렇게 하면 흐리멍덩해요. 그 모습공식 딱 해놨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헛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명료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둘러보지 않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한테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내가 딱 인지가 돼야 돼. 공부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요점 파악이 잘 되는 학생이죠. 요점 파악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해. 변하니까 헛것이야. 가짜. 가짜니까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왜 만들었냐고 하면 처음부터 새말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공리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새말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습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습공식은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합니다. 자기가 왜 모습공식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딱 됐죠? 자, 그 다음 33쪽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혹시 몸뚱이에게 뭘 부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물들지 마라, 죽지 마라고 해도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배고프면 밥도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하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명품 가방도 들게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제멋대로 늙고 힘들고 가버리니 정말로 무정한 몸뚱이입니다. 그러니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입니다. 내 몸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말씀은 충격입니다. 그렇지요. 처음 들어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소유물과 관리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리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을 때까지 몸뚱이를 잘 관리하면서 쓰다가 인연이 닿으면 몸뚱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면 보다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네.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입니다. 우담시 몸뚱이가
우담시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에요. 그러면 관리물이면 이 몸뚱이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죠. 주인을 잘못 만나면 목욕도 안 시켜줘. 밥도 제때 안 먹여줘. 목마르면 물도 제대로 안 먹여줘. 아프면 병원에도 안 끌고 가. 그러니까 몸뚱이 진짜 욕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담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몸뚱이도 주인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몸뚱이가 내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몸뚱이 보고 니 뭐 되게 뭐 예뻐져라, 뭐 날씬해져라, 죽지 마라, 병들지 마라. 그러면은 세상에 병원 생길 일도 없지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면은 뭐 곡식 같은 거 재배할 그것도 없지요. 그런데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밥 먹어야 되고 잘 이 몸뚱이가 잘 관리가 돼야 이 몸이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뚱이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몸뚱이는 법당이에요. 법당. 선빵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면은 몸뚱이를 혹사를 한다든지 몸뚱이를 못 살게 하면 안 돼. 몸뚱이를 잘 관리를 해서 그 법당에 맨날 비세고 그러고 허물어지면은 되겠나요? 그래서 몸뚱이를 잘 관리를 해서 몸뚱이가 이 컨디션이 좋아야 정신도 안 날아가요. 근데 몸뚱이 되게 아프면 정말로 정신이 다 흐릿해져요. 공부가 어디 있나요? 몸뚱이 되게 아프면. 아파서 죽겠는데. 그래서 몸뚱이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것도 잘 좋은 음식 잘 조절해서 때에 맞춰서 부처님은 때가 아닐 때 먹지 말라고 했더만요. 그렇게 하고 또 쉴 때 좀 잘 쉬어주고 운동도 적당하게 해서 몸 컨디션이 좋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법당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 그래서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저도 이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니 갑상선암 걸리지 마라 이러면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암도 걸리고 뭐 이제 나이 드니까 뭐 관절도 시원찮고 눈도 시원찮고 이빨도 시원찮고 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다가 보면 전부 다 병에 걸려요. 병에 안 걸릴 재간이 있나요? 병에 다 걸리게 돼 있죠. 병에 걸릴 때 그 병에 걸린 그 나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병이 나면 때문에 하면서 남 탓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남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도 잘 안 나. 근데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됐구나라고 수용을 하면 병도 잘 나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아주 극한 거는 그런데 웬만한 그 아픔은 또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입니다. 이것을 꼭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뉴스를 통해서 아들의 심장을 어머니에게 이식하고 딸의 담을 아버지에게 이식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막도 이식하고 피부도 이식하고 줄기세포로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할 겁니다.
내가 내 발달로 의식할 수 있는 장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아들의 심장이 아들만의 것이라면 어머니의 몸속에 이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식된 아들의 심장이 주인을 찾으러 간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맞으면 남의 몸속에 들어가서 신장과 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로 다치면 인공기관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인공관절, 인공심장관막, 인공수정체는 이미 대중화되었습니다. 손이나 다리를 인공기관이나 보조기관으로 대체하는 분들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남의 몸의 기관이나 인공으로 만든 기관도 내 몸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뚱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느끼지도 못하는 나무나 돌과 같은 무정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무정물이라고. 예. 이거를 읽어보니까 백봉 선생님이 옛날에 어느 절에 가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정물이라고 돌과 나무와 같은 네 몸은 무정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한 300년 전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부 다 장기 이식도 저는 그걸 의학적으로 그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뭐가 맞으면 인연과 조건이죠. 조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이식을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째서 그럴까요? 그 말이죠.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몸은 주인이 없어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몸에는 몸 자체에 지혜가 없어요. 몸 자체에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왜 접신하시는 분들 있지요. 근데 만약에 접신을 하는데 몸뚱이가 자체 지혜가 있으면 안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접신을 하고 싶어도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고 할 텐데, 몸뚱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쓰는 사람이 그냥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신 같은 거 또 장기 기증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피부가 매우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모자라서 피부를 전부 다 수입한다고 하대요. 화상을 입었거나 이런 분들은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피부가 모자라서 이식할 피부가 모자라서 수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나 딸의 신장이나 간이 우담시 신장이 우담시만의 것이라면 딴 사람한테 이식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얘가 거부를 합니다. 자체 지혜가 있으면 이 신장이 몸뚱이가 신장 몸뚱이 일종이죠. 그죠? 그런데 떼내도 얘가 거부를 안 하네요. 주인 몸에서 떼내도 얘가 거부를 안 해. 그런데 거기에서 더 너무 몸에 가면 조건만 맞으면 꼭 자기 집처럼 또 산단 말이지. 거기 가서 또
너무 몸에 가서 살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의술이 워낙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술이 발달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신장을 갖다가 띄어서 아들 신장을 뭐 엄마한테 이식을 해서 엄마가 신부전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제 살렸어요. 이제 그러고는 우리는 끝이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아들의 신장을 어머니한테 이식을 해서 그 어머니의 몸에서 이 신장이 어떻게 잘 돌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는 것이죠. 이런 의문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럴 수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인공장기를 이제 요새 그거 저 주위에도 그 심장 판막 수술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인공 판막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몸이 자체성이 있으면, 자체 지혜가 있으면 인공기관을 끼우면 나는 이건 내 몸 아니니까 나는 이 거부한다고 하면 그 사람 죽어버리죠. 그런데 거기 딱 맞춰서 넣으면 얘가 그냥 돌아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몸에 자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 몸을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SF 영화 보면은 나중에는 뭐 굉장히 이 사람이 많이 다치니까 이게 전부 다 인공으로 막 팔리고 뭐 몸이고 다 인공으로 다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말 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을 그 인간 병기로 만들기 위해서 몸을 전부 이 뇌만 빼놓고 전부 다 그 로봇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어서 완전히 살상 무기로 또 쓰는 그런 영화도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거는 왜 다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거기에 합당한 생체 기관이나 또는 인공기관을 대체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지요. 살아갑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제 내 몸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고, 내 몸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 사실이구나, 이런 사실, 내 몸뚱이는 이런 사실이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내가 쓸 때까지는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지만 내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몸뚱이도 나하고 이별하는 거지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팔을 하나 지금 사고가 나서 잘랐다고 합시다. 자르면 이 팔에 자체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잘라졌으면 난리가 나겠죠. 이 팔이, 떨어진 팔이 난리가 나겠죠. 자체 지혜가 있으면. 근데 이 팔이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있다고 이렇게 할 때는 내 몸 하지만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그 예불성의 두 번째 네 가지 나의 소임이 있죠. 네 가지 나의 소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색소는 모든 부처의 위를 드리는 대기관입니다. 나의 식신은 모든 부처의 술기를 세우는 대기관입니다. 나의 식신은 모든 부처의 송씨를 불리는 대기관입니다. 나의 식신은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기관입니다. 예. 바로 이 말이거든요.
나의 색신은 부처의 위의를 들내고 그 다음에 지혜를 들내고 그 다음 솜씨를 굴리고 자비를 베푸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나의 색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혹시 우담씨 내 몸뚱이 무정물이다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법문 말고 법문 듣기 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원에 오기 전에. 뭐 책이나 뭐 이런 종교 관련된 거에서는 좀 들었던 것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도 깽인 사람이네. 몸뚱이 무정물인 거 정말 모르는데 생각도 해볼 수가 없는데 한기화 보살님 혹시 여기 선언에 오기 전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기화 보살님 몸뚱이가 무정물이라고. 처음 듣죠. 또 몸뚱이가 한기화 보살님 거가 아니라 관리물이라고,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거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는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는 모습입니다.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자꾸 나는 뭐라고 하죠? 내다 이렇게 하죠. 내다. 나 아닌 것은 아니나 내다, 내 것이다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만약 몸뚱이에 지혜가 있고 자체에 고유한 성품이 있다면 이 시금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만 가지면 남의 몸 속에서도 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내 몸이 무정물이다. 로봇이나 TV,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다. 따라서 그 기계를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제 몸이 늘 내 것이고 나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내 몸뚱이를 부정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관찰하고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실감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몸뚱이를 부정하거나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가에 대해서 사실대로 관찰을 하고 알아봐서 그 사실대로 행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니까 몸뚱이가 뭐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니까 함부로 하면 누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몸뚱이 함부로 해서 다치거나 아프면은 정신 다 날아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다 내 것이다 하고 있는 몸뚱이가 사실대로 잘 알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몸뚱이를 잘 굴리자라는 거지. 몸뚱이에 들어앉지 말고 몸뚱이를 잘 굴리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나이기 때문에 늘 행위하는 내가 있어요. 보는 나가 있고 듣는 나가 있고 견문갑지 않은 나가 늘 있으니까 그 보는 그 상대편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무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잡고 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된다. 헛것으로 본다고 해서 헛것으로 억지로 보려고 해서 봐집니까? 송창훈 씨 헛것으로 억지로 봐주나요? 안 봐집니다. 헛것으로 억지로 안 봐집니다. 그거 어떻게 헛것으로 봐지나요? 이동영 거사님 왜 헛것으로 못 보지요? 진짜입니다. 왜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진짜입니다. 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헛것으로 못 봅니다. 내가 있는 한 헛것으로 안 봐집니다.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보는 내가 사라졌을 때 헛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꾸만 그 모습공식을 열심히 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고방식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는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꿈과 같은 것이구나. 번개와 같은 것이구나.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 자기가 실제로 말하자면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파악이 되는데 내가 억지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죠. 자꾸만 하다가 보면 실제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파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혹시 모습공식 하는 거, 김정혜 보살님 모습공식 계속 하니까 혹시 지겹고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권대현 씨는 어때요? 요즘은 조금 그냥 합니까? 예. 그냥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하기가. 박은경 쌤 그냥 하십니까? 그냥 합니까? 경월 가사님은요? 예. 그냥 합니까? 예. 오. 그냥 하면 굉장히 고수인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고수인데. 우담 씨는? 하라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처음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 섭하지. 혜은행 보살님도 아침만 하려고. 아침은 항상 하는데요. 예. 점심하고 저녁은 잘 안 돼요. 모습공식을 해보면 모습공식을 할 때 어쩐다 저쩐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그대로 한다. 그냥 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짬밥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것을 한 해 만에 놓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냥 꾸준히 한 발 그냥 매일매일 걷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 모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꼭 일주일에 한번 법회 오시고 안 가면 약발이 떨어지면 헤매버리거든. 한 번만 많이 결석을 해버리면 이거 다시 분위기 잡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과 굴리기요. 일과 굴리기를 어떤 분은 일과 굴리기 한데 막 4년 5년 걸리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과 굴리기를 정말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공부하면서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